조금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알겠어요? 자, 일단 오늘 태풍할 건데 태풍하기 전에 81쪽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거 복수. 조금 덜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어제 그 온대 저기압의 발생이 되는 과정까지는 설명이 됐는데 소멸 과정을 정확하게 마무리를 좀 못했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해보면 북극으로부터 차가운 기단이 쭉 내려옵니다. 맞아요? 내려와 있고 적도로부터 따뜻한 기단, 온난 기단이 올라가다가 중위도 어디선가 얘네들 둘이가 대치 상태를 이룹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로 밀죠. 그래서 요 시기를 뭐라고 한다?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나요? 이 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정체전선기입니다. 그죠? 근데 정체전선기 이후에 이제 어제 이제 설명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체전선기에 어차피 누가 무거워? 네, 이게 어느 정도 대치되는 동안에는 날씨가 맑아요. 알겠니? 이게 쭉 서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방향에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하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났건 사실 뭐 이래 만났건 간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도 되죠. 결국에는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낙하합니다. 퍽 하고 쭉쭉 짜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무슨 기류가 발생해? 상승 기류가 발생해요. 됐어요? 그리고 그게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부위, 내려가는 부위, 올라가는 부위, 내려가는 부위 연결해 보면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돌겠죠. 파동의 모양이 형성이 돼요. 뭐가 생긴다고? 파동이 형성되면서 그러니까 기단 간의 경계면이 파동을 형성하면서 온대 저기압이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온대 저기압이 발생하면 이런 모양 되지. 맞아? 이게 북쪽, 남쪽이면 원래 이래 돼 있다가 턱 하고 이래 된 거예요. 됐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쪽이 서쪽이에요. 이쪽이 동쪽. 됐어? 요렇게 돼 있는 동안에도 찬 공기는 찬 공기대로 이리로 움직이고 따뜻한 공기는 따뜻한 공기대로 이리로 움직이면서 경계를 이루고 있다가 턱 내려앉아 버리니까 본격적으로 이게 움직임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죠. 전선이. 이때 이쪽에 있는 게 무슨 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요렇게 돼 있다가 턱 깔아앉아가지고 여기 따뜻한 공기 이렇게 상승한 거잖아. 맞아? 상승의 원동력을. 찬 공기가 낙하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쥐어짜면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뭐는? 에너지원은 위치 에너지입니다. 뭐라고요? 위치 에너지. 됐어? 됐어? 네, 낙하하면서. 됐나? 그 다음에 얘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한 거는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맞아요? 뭐 여기 각 포인트별로 온도가 어떻게 되니, 기압이 어떻게 되니, 바람이 어떻게 불고, 구름이 어떻게 돼 있고. 됐어? 자, 문제는 이제 소멸 과정인데 잘 보세요. 얘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쭉 움직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 삭감 모양이 계속 평행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전선의 정의를 잘 생각해봐. 한랭전선은 누굴 미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었어요. 밀도로 얘기해 볼까요? 무거운 놈이 가벼운 걸 미는 거죠. 근데 온난전선은 가벼운 게 무거운 걸 밀어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 밀릴까요? 무거운 놈이 가벼운 걸 미는 게 훨씬 잘 밀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행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돼요. 당연하죠. 얘가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겹쳐지는 것도 요 꼭지점에서부터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니? 됐어? 이래서 합쳐진 상황을 폐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럼 폐색이 쭉쭉쭉쭉쭉쭉쭉 돼서 폐색이 완료되고 나면 뒤에 있는 찬 공기와
앞에 있던 찬 공기가 드디어 만나죠. 네. 그리고 위에 따뜻한 공기가 고립이 되지. 이게 전체가 이제 들이섞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섞여요. 됐어? 됐어?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위도 지역이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아 이랬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대 지역, 왠지 느낌상 온대 지역 그러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랬어? 열대 지역보다는 좀 선선하고 한대 지방보다는 좀 따뜻한, 그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온도가 잘 생겨 안 생겨? 잘 안 생기는데 요때 폐색이 완료돼서 들이섞였을 때 알았어? 요때 유일하게 잠깐 혼합된 공기 상태가 됩니다. 됐니? 그러면 혼합됐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구분이 있다 없다?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상승도 없고 하강도 없죠. 상승이 없기 때문에 저기압은 사라진 거예요. 됐니? 그러니까 섞이기, 폐색을 통해서 섞이기 전까지는 계속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고, 그죠? 그것 때문에 이게 쭉쭉쭉 상승했잖아, 맞아? 상승이 있었지만, 온도차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다 섞이고 나니까 상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폐색 완료가 된 시점을 우리는 온대 저기압의 소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됐어? 그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82, 83쪽 잠깐 펴시고. 일기도와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온대 저기압의 날씨 해석하게 돼 있죠. 자료는 나중에 제가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했나? 위성 영상, 위성 사진으로 줄 수 있는 게 세 종류 있다는 거 얘기했니? 아,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일기도로 판정할 수 있는 게 5종류 정도 되고요. 위성 사진으로 나오는 게 보통 3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장마. 뭐라고? 장마 전선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을 때에 위성 사진 줄 수 있고. 괜찮아. 지나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태풍이에요. 뭐라고? 태풍 위성 사진. 세 번째가 뭐냐면 온대저기압이에요. 뭐라고? 온대저기압. 됐어? 요 사진은 나중에 사진 자료는 우리가 충분히 많이 볼 겁니다. 됐습니까? 일기도로 나올 수 있는 건 여기에 2개가 더해져요. 방금 얘기했던 3개가 뭐였지? 장마, 태풍, 온대저기압, 그리고 나머지 2개가 뭐냐면 일기도로 나오는 거. 일기도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기도입니다. 뭐라고? 여름철과 겨울철의 일기도. 그건 79쪽에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됐나요? 밑에 있는 그림 있죠? 됐어? 근데 우리는 이제 위성사진을 사실 여기서 위성사진을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사진 자료 보면서 하면 되는데 위성사진이 나오면 의외로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문제예요.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는 1시간 정도만 우리가 연습하면 금방 이제 구분하기 시작해요. 됐니?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됐나? 근데 정작 위성사진이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난감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노? 언제 찍은 거야?를 자꾸 물어봐요. 그럼 저 언제라는 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고 무슨 말이냐면 낮에 찍은 사진인지 밤에 찍은 사진인지를 자꾸 구분하라고 합니다. 밤에는 이래 생각해라.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위성사진은 지구 바깥에서 찍는 거지. 맞아? 그럼 잘 들어봐. 낮이라는 얘기는 위성 뒤편에 누가 있노? 태양이 있을 때 태양빛이 반사된 거를 위성이 찍는 거 아니야. 맞아? 밤이라는 건 태양이 반대편에 가 있죠. 맞아? 그러면 낮에 찍을 때는 위에 구름이 덮여 있으면
태양빛에 반사된 구름을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밤에 찍으면은 구름이 찍힐까 안 찍힐까? 태양빛이 반사가 안 돼. 구름이 스스로 빛을 내지는 못하거든. 그래서 밤에는 찍으면 구름 사진이 찍힐까 안 찍힐까? 안 찍혀요. 또 하나 주의할 점. 위성사진 보면 기상위성사진은 이래 땅덩어리 경계선 나오잖아요. 그거는 위성이 찍은 게 아니고 위성이 찍었을 때 희미하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그 세팅되어 있는 그래픽이에요. 됐니? 그래서 위성사진, 기상위성사진이 찍어내는 건 주로 뭐를 찍어내는 거다? 구름을 찍어내는 거거든. 됐습니까? 근데 간혹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와요. 촬영 시각이 밤 8시야. 뭐라고? 밤 8시인데 구름이 퍽 하고 나와 있어. 알았어? 그건 어떻게 된 걸까? 그거는 적외선으로 촬영한 거야. 뭐라고? 적외선. 가시광선이 아니고. 알겠어? 근데 시험 문제에 이래 나왔어. 다음은 가시광선 영상을 이용하여 위성 영상을 촬영한 것이다. 됐나? 하고 뚝 나왔는데 구름이 허옇게 있어. 됐어? 언제 찍은 거? 그죠? 낮이에요. 밤이면 그런 사진이 못 나온다는 거야. 알았어? 그게 만약에 위성 사진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한 3문제당 한 번씩 나와요. 됐니? 그러니까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다가 한 번 나오고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적외선 영상으로 찍었는데 구름이 나왔어요. 낮이야 밤이야? 몰라요. 낮일 수도 있어요. 적외선을 찍은 거기 때문에. 됐니? 적외선을 언제나 내뿜고 있기 때문에.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종류를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나? 네. 많이 피곤하나 오늘? 피곤해요? 네. 그래도 오늘 금요일이잖아. 몇 시간 안 남았잖아. 조금만 버티면 되잖아. 목요일하고는 확 다르죠. 목요일은 희망이 없잖아. 4시간 지금 어제도 5교시 아니에요? 우리 맞죠? 점심 직전이잖아. 목요일 정말 한 점심 직전의 시간 어때요? 막 참을 수 없는 어떤 막 몸속에 막 괴로움이 막 솟아나지 않니? 근데 금요일은 좀 다르지 않나? 금요일은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해탈한 듯한 그런 마음가짐이 오지 않습니까? 네. 죽여라, 날 죽여라, 상관없다. 난 이제 조금 버티면 자유다. 이거 아니야? 아닌가? 되게 힘들어하는, 오늘 되게 지쳐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수행이 많아요. 뭐라고? 수행이 많아요. 수행이 많아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난 시대가 수행을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여러분들 시절에는 수행평가 이딴 게 없었습니다. 실기시험 반영 비율이 5%도 안 되거든. 무조건 필기예요. 네. 지필. 대학 갈 때 제일 중요한 점수는 뭐? 내신 반영 비율이 평균 5%가 안 돼요. 어떤 방식이든. 어차피 한 번 시험 쳐서 한 번 지원해서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수능 한 방에 끝나는 시절이었어요. 그럼 그 시절이 지금보다 행복할까? 여러분들보다 내가 수행을 훨씬 수행평가를 적게 했으니까 행복한 세대예요?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지, 고유의 팔자는 자기가 어떻게 견뎌내는 거예요. 알겠어? 너는 그런 세대고 나는 그런 세대고. 대신에 저는 여러분들께 뭐를 하고 있습니까? 수행평가의 어떤 방식을 약간 좀 그래도 좀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맞아요. 생색을 내는 겁니다, 지금. 그죠? 대신에 평가는 어떻게 한다, 내가? 내용하게. 그죠? 그래 해야 되잖아. 그죠? 제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중적으로 외우지 않는 이유. 이름을 외우면 우리 학교에 지금 채점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OMR 카드를 보고 채점을 해야 되잖아. 지난번에 가급적 안 보려고 제가 가려놓고 있거든요. 서술형할 때도.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도 누가 제출했는지 내가 이름을 알면 아, 얘 누구지라는 게 떠오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 너 뭐 이렇게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알겠어? 왜? 납득이 안 돼? 아니요. 아씨, 어제도 이지랄 하다가 지금 시간이 넘어갔죠? 자, 잘 들어. 태풍 들어가기 전에 하도 학교에서 쪼아대가지고 나는 한 다음 주 한 금요일쯤 돼가 기말고사 범위를 정하려고 했더만 어제부터 엄청 쪼더라고요. 빨리 내라, 빨리 내라. 내일 금요일 점심시간 전까지 안 내면 정말 괴롭힐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했어요. 뭐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출제됐고 이제 여러분들 하는 거 봐서 이제 몇 개 빼면 되는데 알겠습니까?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범위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부터 일단 처음부터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처음부터잖아. 선생님 조금만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들어봐. 내 말을 끝까지 다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그때 얘기야. 알았어? 말 맞네 그거. 일단 처음부터 책 처음부터 그러니까 11조인가 거기서부터 89조까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왜? 일단 이해합니다. 답답하죠? 갑자기 막. 그 다음에 109쪽에서 113 한 덩어리. 그 다음에 118에서 123 한 덩어리.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 되겠습니다. 일단 표시했지? 표시했죠? 자, 당연히 전체 문제를 100%라고 봤을 때 75% 이상은 77조 이후에 해당되는 게 나옵니다. 됐니? 네. 됐어요. 그 다음에 8월 며칠부터가 기말이고 3일인가 그렇죠. 이제 한 3, 4주 남은 꼴입니다. 맞아요. 한 열흘 전쯤에 도달되면 중간고사 범위 들어갔던 것 중에 안 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 드립니다. 알겠어요? 이건 할 필요 없다. 미리 밝혀지면 미리 빼줄게요. 알겠어? 네. 됐어?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그러면 전체 대략 내가 20문제를 낸다고 합시다. 서술형까지 다 합쳐가지고 서술형 따로 빼고 선택형만 20문제를 낸다고 하면 20문제 중에 25%면 4분의 1이면 얼마? 5문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주제를 1단원에만 해당되는 게 중간고사에만 해당되는 게 주제가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내가 제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까? 됐어? 그러면 그게 제거될 때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있으면 되노? 뒤에 거. 그렇죠. 중간고사 이후에 했던 거 하고 있어야 되죠.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대략 앞에서 또 나온다 그러면 요건 또 나오겠지라는 게 대략 감 잡히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위주로는 좀 아니면 자기가 약한 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면 굳이 나중에 가서 해도 되지만 맞아요.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미리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됐어요. 또 하나. 왜 이거를 쭉 연결지어서 안 가고 중간에 한번 뛰어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느냐 이거죠. 페이지가 좀 띄엄띄엄 있죠. 그 띄엄띄엄 선택한 페이지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맞아. 잘함. 그나마 그 뒤에 선택한 내용들이 띄엄띄엄 선택한 내용이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을 좀 최소화 시켜드리려고 그렇게 진도를 나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어젯밤에 좀 고민해서. 알겠어요? 됐나요? 네.
너 1학년 때 했는 건지는 기억나나? 자, 그러면 이제 태풍 하겠습니다. 태풍은 몇 시고? 20분밖에 안 남았네. 이 반은 이상하다. 몇 시 정도? 태풍은요, 지금부터 하는 패턴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일상적 날씨보다 날씨가 흐린 것보다 한 15년 전쯤에 강력한 태풍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앞으로 온난화가 지속되면은 향후 한 20년 동안은 태풍 때문에 엄청나게 시달릴 거야. 해가지고 원래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태풍이 하나 터졌다? 그러면 그해 수능에 무조건 태풍이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태풍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2015 개정 과정에서는 태풍을 아예 한 단원으로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됐니? 나머지를 전부 확 줄이고 됐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2015년 이후로 태풍이 안 오는 거예요. 황당한 상황이죠. 이거. 어쨌든 그 태풍은 기본적으로 나오던 그 이전에도 나오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넘어갑니다. 태풍의 정의 정확하게 해주세요. 태풍의 정의는 뭐 중에서? 열대성 경각 중에서 중심 풍속이 어떤 거 17m/s 이상인 것을 얘기합니다. 됐나? 쉽게 얘기하면 중심 풍속이 세면 셀수록 태풍이 센 놈입니다. 됐나? 네. 중심 풍속이라는 것은 중심에서 회오리 치면서 도는 바람의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이때 도는 바람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반시계. 지표 근처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모여들어서 상승합니다. 됐니? 상승해서 참고로 하나 더. 위에서 꼭대기에 가면 이 모인 공기가 어떻게 될까? 다시 전사방으로 쭉 퍼져나가야 됐니? 발산을 합니다. 상층에서. 어디에서? 상층에서. 그때는 시계 방향으로 발산합니다. 뭐라고? 시계 방향으로 발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 발생 장소 및 발생 조건. 먼저 발생 장소. 발생 장소라는 것은 위도 범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뭘 의미하기도 한다고? 위도 범위. 뭐죠? 북위 5도. 알았어요? 위도 5도. 알겠어요? 북위 5도에서 몇 도? 15도. 또는 요즘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기까지도 좀 확장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네. 예. 여기에 평균 수온이 됐나요? 줄이면 어떻게 될까?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저위도도 정확하게 0에서 30도 안에 들어가는 범위잖아요. 맞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열대지방, 하열대지방. 열대지방, 해상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요겁니다. 적도냐, 아니냐? 적도야, 아니야? 적도 근처라고 하면 맞아요. 그런데 적도 자체에서는 적도 자체가 바닷물이 제일 뜨겁긴 하거든. 근데 적도 자체에는 이 쉽게 전향력하고 비슷한 건데 비틀림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도 자체는 아니다. 적도 근처는 되지만. 됐니? 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태풍 유지 조건. 첫 번째,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겠다. 1 하지 말고. 태풍 유지 조건. 저거 보면 얘기 나왔던데. 어떤 물이 필요하다? 반드시 따뜻한 해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해수가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증발이 잘 일어나야 돼요. 뭐가 잘 일어나야 된다고? 증발. 피하지 말라니까요. 됐어요? 증발이라는 건 뭐지? 증발은 배웠지? 네.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액화는 기체가 곧 액체로 변하는 거야.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게 액화고, 배웠잖아요. 우리 마감할 때. 용융 또는 융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왜? 근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는 물질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보통 기화 또는 증발이라는 말을 쓰죠. 사실 증발은 어떤 거냐면 기화는 끓음이 있고 증발이 있거든요. 끓음은 이거예요. 액체가 전체가 표면이든 바닥이든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증발은 표면에서만 액체 분자가 기체 분자로 변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됐니? 따라서 증발은 반드시 끓는 점에 도달되지 않아도 돼요. 끓음이 일어나려면, 완전 기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끓는 점 이상의 온도가 돼야 돼요. 물론 1기압일 때. 됐니? 됐어요? 근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증발이 된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액체 상태의 물이 증발이 되면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갑니까? 방출하면서 올라갑니까? 이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자꾸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말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마네킹처럼 변했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왔다가 약간 그 중간 상태인 좀비 상태로 있다가, 야, 대단한데? 여름철 더운 여름날 마당에 물 뿌려 놓으면 얘가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이런 거 중학교 때 예를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요즘 누가 마당 있는 집에서 삽니까? 그죠? 근데 몇십 년째 계속 그 예만 들고 있는 거야. 그것도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그거는 물이 뭐로 변하면서, 수증기로 변하면서, 기체로 변하면서 주변의 따뜻한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어요? 물 상태는 물 분자가 어느 일정 공간 안에서 떨어지지는 못하고 공간 안에서 움직이는 상태거든. 근데 이거를 서로 이 인력을 뜯고 나갔다는 얘기는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빨라지고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 커지잖아. 에너지는 보존의 법칙이거든. 없던 에너지가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야. 어디서 끌고 왔다? 열 에너지를 빨아 당겨가지고 나간 거예요. 됐니? 네. 그냥 그런 줄 알아. 됐어? 이해 안 되면 이 영상을 100번이고 몇 번이고 돌려봐. 알았어? 그래서 그냥 머리에다 새겨. 어차피 이래 간단할 수 있으면 이래 새기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결국 증발이 잘 되어야 뭐가 만들어진다. 태풍도 세지고 잘 만들어지고 오래 유지가 되어. 됐나? 아까 온대 저기압은 에너지원이 뭐였노? 위치 에너지였죠. 얘는요. 즉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태풍. 물론 모든 태풍은 다 열대저기압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모든 열대저기압이 태풍이다. 그게 틀린 거야. 열대저기압 중에 일종이에요. 됐어요?
열대 저기압이 발생하는 방식, 즉 태풍의 발생 에너지원은 뭐냐면 바로 수증기의 기화열이라고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자면은 상태 변화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크게. 지구과학에서는 뭐 사실 뭐 기환이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됐어요? 됐나? 오케이. 따라서 얘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근처쯤 왔잖아. 맞아? 우리나라 근처쯤 왔을 때는 이미 세력이 어떻게 된 거다? 많이 약해진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기 전에 죄송합니다. 일본을 지나고 오잖아요. 어딜 지나고 온다고? 일본. 그럼 일본쯤에 왔을 때는 이게 일본 땅이라고 합시다. 그럼 때리면서 지나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서 에너지를 이미 어떻게 많이 썼고, 우리나라 좀 왔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 피해준 그게 세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위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 지점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북상하고 있지. 점점 가까운 데서 생기면 생길수록 실제로 피해 규모는 어떻게 될 수 있겠다? 맞아요. 졸라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태풍 왔을 때가 제일 재밌어요. 일단 학교를 안 가고 제대로 올라오면 창밖에서 막 창문 때리는 거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어차피 이래 위험한 지역만 가면 안 죽어. 알았어? 근데 진짜 심하게 오면 아파트라 하더라도 유리창 같은 게 깨질 수 있죠. 뭐 유리창 밑에만 없으면 돼요. 알겠어요? 좀 깨지면 치우고 비바람 맞으면서 소리가 한번 들려보고. 됐습니다. 자, 그게 84쪽, 85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요게 이제 이거 외우면 됩니다. 좀 애매하네.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밑으로 쓰면 잘 안 보이죠? 보여요? 여기 써도 돼? 괜찮다. 자, 위도를 여기가 60도라고 합시다.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거기 30도. 그 다음에 여기가 적도예요.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바다라고 합시다. 뭐라고? 바다. 일단 이유는 좀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태풍은 아까 어디서 생긴다고? 저희 5도에서 15도 저기도에서 생기니까 대략 여기에서 또 태풍을 위에서 바라보면 거의 동심원에 가까운 모양으로 발생합니다. 됐습니까? 회전은 뭘로 하고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저기압성이야. 됐니? 그런데 얘가 발생하면 얘는 지금 우리 지구과학 원 수준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북상하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한다고? 고위도로 올라가려고 해요. 됐니? 그런데 힘 길러가지고 어떤 꼬맹이가 하면서 내가 이제 내 힘도 세졌고 다 뒤져서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됐어? 그런데 대기 규모 중에는 기압보다 큰 놈이 있죠. 뭐가 있죠? 1학년 때 배운 거. 대기 대순환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암만 그래도 대기 대순환이 어른급이에요. 됐니? 태풍이 애라고 하면. 그러면 0에서 30도는 뭐가 불지? 무역풍. 그 다음 여기서는 편서풍이 불잖아요. 맞아요? 이래 됩니다. 그래도 얘가 처음 생긴 요 열대지방에서는 깡따구가 좀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물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요런 형태로 합력을 때려보면 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서쪽으로 쭉 진행합니다. 됐니? 됐어? 그러니까 지는 원래는 태풍 생겨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른이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됐어. 이씨, 갈 건데 하면서 일단 올라가는 거야. 됐어. 근데 올라가는 동안 세력이 어떻게 돼? 왜냐하면 수문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거든요. 그치? 그러면서 30도를 넘어서면, 어디를 넘어서면? 30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힘이 어떻게 돼? 좀 많이 빠졌죠? 그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무슨 경로냐면 이동 경로는 간단히 얘기하면 포물선 경로를 그리게 됩니다. 뭐를 그리게 된다고? 됐죠? 어쩔 수 없이 C반에서 한동안 계속 촬영을 해야 되겠네요. 진도가 여기서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알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